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440원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는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번 인상으로 임금 근로자의 17.4% 33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창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딸기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산에서 재배, 유통까지 농부의 정성을 담습니다. 앞으로 거창한 딸기는 FTA에 대비해 시설 현대화, 딸기 산업밸리 조성 등 거창만의 고품격 딸기 재배 시스템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 거창 농업을 이끌어 나갈 거창한 딸기. 농업인들의 굵은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 명품 거창한 딸기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명품 거창 딸기. 이제 오감으로 느끼세요.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축제학교가 대구 치맥축제에 참관을 다녀왔습니다. 거창군이 주최하고 채널 경남이 주관했습니다. 거창축제학교가 두류공원 일원에서 30일 대구 치맥축제에 참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거창 승강기대학 최성현 교수와 교육생 17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축제에 참관한 교육생들은 더운 열기 속에서도 축제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의 백미인 치킨에 맥주도 마시면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일원에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됐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축제입니다. 한편 거창축제학교는 이론과 현장 참관 교육을 통해 생산적인 지역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축제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13회 함양 산삼축제가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닷새간에 2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제13회 함양 산삼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60여 개가 넘는 다양하고 신선한 콘텐츠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사랑을 받으며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뒤 처음 열린 이번 축제는 21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8억 원이 넘는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 등은 110억 원의 경제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준비한 자동차 5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임창호 군수는 항상 안전 문제에 신경 쓰고 새로워진 축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함양 산삼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이 함양 산양삼과 대만 영지버섯 융합 제품 상품화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함양군이 함양의 산양삼과 대만의 영지버섯을 융합한 항노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30일 흑돼지 전문 매장 까미오 세미나실에서 임창호 군수, 임재국 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 산양삼과 대만 영지버섯 융합 제품 상품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양 산양삼과 명진 생물과기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산양삼과 영지버섯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국 생산자 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신제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상호 간 생산 제품 유통 사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영지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 현대의 불로초라 불린다며 대만의 유명한 영지버섯과 함양 산양삼이 융합하면 항노화 성분이 훨씬 배가 된 시너지 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이 10년 넘게 산양삼을 재배해온 오넌석 씨를 올해의 산삼왕으로 선정했습니다. 함양군이 산양삼을 10여 년간 재배해온 오넌석 씨를 올해의 산삼왕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상은 서경진 씨가, 장려상은 기종도 씨가 각각 받았습니다. 산삼왕과 우수 장려농가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산삼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이들 산양삼은 법인명의 판촉물 등의 우수 산양삼으로 활용됩니다. 올해의 산삼왕은 산삼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 함양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6년 이상 산양삼을 재배한 농가 9명이 출품한 산양삼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선정하고 축제 개최 첫날인 29일에 산삼주재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한식 함양산삼축제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삼왕을 선발해서 소비자에겐 신뢰를 주고 함양 산양삼의 품격을 높여 우수 산양삼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이 베트남 해외 바이어와 함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함양 농특산물 홍보 효과와 수출 호조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함양군은 함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베트남 바이어와 함양군 수출업체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상담회를 열고 687만 달러, 하나로 약 76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국영 유통업체 샵인샵 입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창우 군수와 하프로웬 휴탕 대표는 이날 협약서에서 각각 서명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임창우 군수는 함양의 우수한 농식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앞으로 베트남 시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출 상담회는 폭넓은 신규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계약을 이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함양군에서 제4회 경남도지사배 함양산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함양군은 31일 백전면 임도와 MTB 경기장에서 제4회 경남도지사배 함양산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대회는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선수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예년보다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구성돼 실력을 갖춘 산악 동호인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날 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참가자 중식, 완주증 제공,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임창우 군수는 함양 산악자전거대회가 산삼축제 기간에 열려 전국의 산악 동호인이 항노화 산삼축제와 우수한 함양 자연을 즐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28명이 상을 받았고 최다 참가팀은 28명이 참가한 사천 MTB였습니다. 함양군은 산삼축제 기간 중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교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함양군은 31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임창우 군수 등 100여 명의 한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서복회 고문 장랑군 소장이 참여해 경남 지역 서복 문화자원의 가치 및 개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박사와 함양농촌관광협의회 문호성 회장이 발표를 한 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장남군 소장은 2010년부터 경남을 방문해 서복 문화를 탐사하며 서복학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 서복문화자원의 국제적 가치 및 그 개발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제13회 함양 산삼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황금산삼을 찾아라가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제13회 함양 산삼축제에서는 직접 산삼 캐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상림공원에서 황금산삼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모형 산삼 250개 중 하나를 고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2회째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각종 단계별 미션을 수행한 사람에게 황금을 지급합니다. 10돈씩 3회에 걸쳐 30돈을 지급받는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200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황금산삼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관광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너도 나도 신받다를 외치며 황금산삼을 찾기 위한 기대감으로 땀을 연신 흘리면서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흥미진진한 이벤트로 더위도 견디고 소소한 기대감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거창 수승대에서 제28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거창 수승대 축제극장에서 29일 제28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신명나는 개막 축하 공연으로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거창 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의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관객과 연극인의 힘으로 순수하게 거행된 민간 주도의 연극제입니다. 4개국 26개 단체로 초청 작품 규모는 예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지만 양보다 질이 우선된 작품들을 엄선해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KBS의 정인균 창원총국장의 개막 선포와 이종일 집행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환영사에서 거창 국제연극제는 몸과 마음의 힐링 문화축제로 한국에서 경쟁력이 강한 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극제는 960명으로 구성된 960 키프터 서포터즈가 후원단이 돼서 홍보와 마케팅, 행사 지원 등 거창 국제연극제를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거창군이 농업인과 사회단체에 관례적으로 지원하던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경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은 해외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농업인과 사회단체에게 관례적으로 지원해주던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만 기획감사실장은 브리핑에서 경비는 민간 차원에서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의 취지와 다르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돼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민간인 국외여비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와 관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참석, 벤치마킹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가 편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창 상천마을에서 제1회 상천마을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거창 상천마을에서 29일 제1회 상천마을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상천마을 청년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첫날에는 국제시장과 주토피아, 어린왕자 영화를 상영했으며 둘째 날에는 서덕들에서 촬영했던 귀향, 마지막 날에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무성영화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영화 귀향의 주연 배우 최리와 제작자가 영화 인사차 상천마을을 찾았으며 마을 주민들과 위안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상천마을은 황금 원숭이 체험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50년 전 이곳에 작은 극단이 있었지만 홀로 연극을 할 수 없어 농사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상천마을 영화제는 이제 80의 노인이 된 이 청년의 꿈과 상천 소년극단의 맥을
마을 영화제로 이어가려는 취지입니다. 거창군 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생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거창군 보건소는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3개소, 어린이 91명을 대상으로 오감톡톡 늘푸른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위해 8월 중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의 효능 실험과 치과 체험놀이 및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가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강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평생 올바른 구강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중요성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은 수승대 무지개 극장에서 수승대에서 만나는 게릴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승대 무지개 극장에서 문화 재활용 사업으로 수승대에서 만나는 게릴라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1일차에 드라마 하늘이 시여 OST 내 가슴에게 미안해를 부른 리아와 멕시코 특유의 신나는 음악 멕시코 마리아치가 출연하고 2일차는 힙합 듀오 바운스키즈, 슈퍼스타 K 시즌3 탑 11에 진출한 헤이즈 보컬 이승준이 결성한 어쿠스틱 밴드 링크맨과 우연히 출연합니다. 마지막 3일차는 2일차와 마찬가지로 바운스키즈와 우연히 출연하며 감성 충만한 뮤지션 감자버스도 합류합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담긴 수승대에서 힐링과 더불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신원면에서 찾아가는 화요 예술무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2일 신원 사랑누리센터 야외 무대에서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화요 예술무대 문화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색소폰 스토리 클럽의 주관으로 거창 출신 거창한 씨가 출연해 주민들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했고 면 단위의 공연장 4곳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면 지역에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섭외해서 맞춤식 기획 공연을 가졌는데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앞으로도 맞춤식 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집집마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특히 누진세 때문에 요금 폭탄이 두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 코드만 빼놓아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절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풍력과 냉방 효과가 증가해 전기 요금은 27%나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저희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아,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또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끓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남 경남 파티! 전남 경남 파티!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